현재 대한민국은 50대 초반에 이 조직에서 잘 나가고 있고 임원으로 지내도 불안해합니다. 왜겠습니까? 조직이 준 자리이고 권력이라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임원이고 연봉 3억 5억 받아도요, 회사에서 튕겨나면 3개월 안에 바보 됩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그래서 서둘러서 연끌하고 비투했는지도 모릅니다. 10억 15 너무 쉽게 빚을 내고 집을 세 채 다채 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앞으로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요, 시궁창입니다. 되게 힘들고 빡세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좀 지랄이죠. 앞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지만은 앞에서는 뒤에서는 다 뒤통치고 사기치고 쌩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조직형 인간으로 인심 다해두면서 악착같이 살 그런 것보다 스스로 자격증, 기술 이런 것들을 따놓고 대비해야 됩니다. 회사에 있을 때 미리 나중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회사에서 불안에 떨면서 언제 어떻게 잠깐 회사가 내어준 그 자리를, 그 권력을 평생 갈 거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4년 5년이 가장 최악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또 되게 하락하고 추락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고금리 배당주나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오래오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요, 여전히 뉴스만 보면 한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근데 현실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나라로부터, 회사로부터, 금융권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현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언제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지내야 됩니다. 내피배 시대이고 수축 경제의 사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줄이고 더 절약하고 더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보다 자산시장 붕괴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경매대란, 오일쇼크, 고물가 사태가 금방 안 끝납니다. 오래 간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요, 가상금리 1.5%, 2%, 3% 그냥 부과됩니다. 서울의 부동산 반토막이 거의 확실하죠. 그래도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빚내서 사거나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집을 사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며 사야 됩니다. 진짜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부동산 사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 눈높이를 맞춰서 살아가면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비싼 아파트에 고학벌에 비교질하면서 가시하며 살 필요 있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적당한 집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경쟁에서 벗어나고 삶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서울의 강남에 살면서 아둥바둥 거릴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집값이 너무 미쳐 있는데 거기에 따라갈 필요 있냐라는 겁니다. 좀 벗어나서 살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삶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아파트 사겠다, 강남에 아파트 사겠다라고 까불어대면서 욕심을 키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세상이, 현실이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50대 초중반에 대기업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 해도 불안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시대다라는 것. 근데 그들이 불안해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현대든 롯데든 신세계든 SK든 삼성이든 우두두 지금 586 세대들이 잘려나가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에서 30% 인력을 감축합니다. 그런데 제가 KT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KT에서 30% 줄이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인력을 얼마나 줄일까? 이게 이제 겁나는 거죠. KT라고 하는 기업의 30% 인력 감축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 같고 다른 기업들도 무지하게 많이 잘라내고 쳐내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SK가 30% 줄이는 거 그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위로금을 3억 5억 받는데 그들을 걱정할 필요 있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어떤 회사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이런 얘기로 퇴사를 종용합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나는 얘기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도 제대로 안 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 직원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기면 벌금을 낼 뿐인 거지 대표이사가 실형을 살지 않아요. 법이 허술하니까 퇴직금 안 주고도 아이 나 몰라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임금체불도 심한 게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사기를 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짓거리를 벌리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참 뉴스를 보면 기가 차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안 주고 배째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세우고 있는 법인 폐업시키고 새로 법인 만들어서 새로 자기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너무 그런 짓거리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가능은 한 걸까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아마 창궐 할 것 같은데 그런 범죄가 창궐해도 그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조심조심하고 살았는데도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해서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서글픈 얘기죠. 아니 조심조심하는데도 이놈의 나라는 작정하고 덤벼들면 안 당하기도 어려운 이 현실이 참 역같지만 화가 나지만 그게 사실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경제 사기를 친 놈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야 되고 사기친 피해 금액은 강제노역을 지켜서라도 다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놈의 대한민국이 범죄자한테는 인권을 보호해주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1도 생각 안 하는 이 개막장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주가 조작하고 경제 사기치는 놈들은 형벌을 아주 세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나라, 불안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저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 흐름 확보하고 좀 더 조심하고 대비 대응하며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